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말이죠. 한 남자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아주 특별한 국수 이야기입니다. 이 국수 한 그릇이 어떻게 대한민국 식문화 전체에 뭐랄까 거대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점심에 맛있는 면 요리 딱 먹고 나면 오후 내내 몸은 무겁고 막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네, 바로 그 익숙한 불편함.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70만.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식업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70만 개 시장의 대부분을 사실상 수입 밀가루로 만든 면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거대한 밀가루 제국에 정말 말 그대로 맨몸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 개척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바로 그 그림이죠. 과연 이 싸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박성린 대표입니다. 이분의 지난 22년은요, 그냥 뭐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부족해요. 이건 거의 과학적인 신념 하나를 증명하기 위한 아주 길고 긴 임무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분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와, 22년 전 우리나라의 쌀국수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에 연구를 시작했대요. 그러고는 가장 혹독하다는 학교 급식 시장에서 무려 18년을 버텨낸 겁니다. 결국엔 CJ 같은 대기업, 그리고 전국 편의점까지 그 가치를 알아보게 만든 거죠. 이야, 정말 끈질기다 못해 위대한 여정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국수가 뭐길래 이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바로 그 안에 숨겨진 과학, 일종의 마법 무기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항 전분.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죠?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이란 뜻이에요. 보통 탄수화물처럼 막 빨리 흡수되는 게 아니라 식이섬유처럼 우리 몸에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에너지를 주는 뭐랄까 아주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보세요. 일반 전분 분자 구조는 엉성하게 얽힌 덤불 같아요. 반면에 저항 전분은 아주 촘촘하게 감긴 코일 같죠? 생각해보세요. 덤불은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촘촘한 코일은 천천히 오랫동안 타오르죠.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가 소화 속도를 결정하고 결국 우리 식곤증의 운명까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냐? 일반 국수는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려서 식곤증을 만들고 심지어 노화를 촉진하는 당독소라는 것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익생원의 쌀국수는 혈당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니까 에너지가 꾸준히 나고 당독소 형성까지 막아준다는 거죠. 이러니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만족감이 오래갈 수밖에요.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국수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제 시선을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세요. 분식점, 중식당, 그리고 한식 국수 전문점. 이 세 카테고리만 합쳐도 식당 수가 거의 10만 개에 육박해요. 바로 여기가 밀가루 면을 가장 많이 쓰는 이 전쟁의 핵심 격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쌀국수가요, 각 식당들이 가진 가장 아픈 문제, 그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식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배달 면 문제는 분자 물리 공법으로 잡아주고, 칼국수집에 건강 걱정하는 손님들에겐 저항 전분이라는 완벽한 스토리가 되고요. 또 베트남 쌀국수집에겐 우리는 흔한 수입 겉면이 아니라 국산 신선한 쌀로 만듭니다 라는 엄청난 차별점을 주는 거죠. 물론 뭐 이론만 그럴듯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근데 이 국수는요, 이미 현실 세계 가장 혹독한 주방에서 그 실력을 제대로 증명해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학교 급식 시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 수천 명분을 한 번에 만들어서 배식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무려 18년 동안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건 뭐 이 국수의 내구성이랑 안정성은 그냥 따라올 자가 없다는 뜻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CJ나 계절밥상처럼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기업들의 품질 테스트를 수년간 통과했고요. 전국 CU 편의점에서는 마장면으로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자, 그럼 우리 식당 사장님들께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돈 문제죠.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매출은 15%가 오르는데 고객 불만 처리 비용은 90%가 줄고 마케팅 비용은 40%나 줄어든대요. 이건 뭐 돈은 더 버는데 나가는 돈은 확 줄어드는 꿈 같은 구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매장 한 곳당 한 달 평균 순이익이 무려 755만 원이 추가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게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경영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야기 뒤에는요, 사실 가슴 아픈 개인적인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2년을 연구했고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전국적으로 히트까지 쳤잖아요. 그런데 정작 박 대표의 공장이 있는 바로 그 고향의 식당들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았던 거죠. 이게 바로 현실의 벽이었던 겁니다. 한쪽에는 120만 톤의 거대한 수입 밀가루 시장, 즉 골리앗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고작 300톤에 불과한 익생원의 쌀 시장, 다윗이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배만 채우는 음식과 사람의 건강과 자부심까지 생각하는 음식, 그 철학의 싸움인 겁니다. 사실 박 대표가 진짜로 꿈꾸는 건요, 단순히 국수를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그의 최종 비전은 120 유토피아. 이게 뭐냐면 식품 과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12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른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수는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닌 겁니다. 이 치열한 외식 시장에서 우리 가게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의 건강까지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일종의 진짜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사람의 22년이라는 집념이 고스란히 담긴 이 국수 한 그릇, 이게 과연 한 나라의 식탁과 건강, 그리고 이 거대한 식품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위대한 혁명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